그거 보면 정나라는 원래가 주나라의 선왕이죠.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도 아니고 주나라 거의 중기, 주나라가 좀 쓰러져가는 그때의 선왕의 아우인, 그죠? 선왕의 아우인 그 우가 되죠. 우라고 하는 사람을 정땅에 그 시급지를 줍니다. 시급지를 주고 그 지역을 다스리라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정나라 환공이 되는 사람이에요. 환공이 환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공이 낳은 자식이 바로 무공이죠. 굴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이 무공이 바로 신나라의 딸, 그죠? 신나라 신우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무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혹스럽게도 그 무강이 첫 번째 아들을 그렇게 미워했다 그랬죠.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왜 미워했다 그랬죠? 낳을 때 힘들고. 대단히 난사를 거쳐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때문에 일단 기록은 그래요. 그 때문에 그 아들을 대단히 미워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태자로 나중에 그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으로 자기의 작은 아들로 태자를 바꾸려고까지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 누구냐면은 환공이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않고 그 다음에 죽었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것이 바로 장공입니다. 장공이 왕위에 오르고 자기 동생을 다시 시급지를 봉해준 거죠. 그게 경땅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땅을, 다시 말해서 이 정땅보다도 더 큰 땅을 시급지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대신들이 반대했고,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막강한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 하나가 누구였다 그랬죠? 제중이라 그랬죠. 이제 이 제중과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뒤에 연결되는 내용들에서. 근데 어쨌든 이 제중도 반대를 했어요. 군주보다도 동생이지만 신하가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환공이 뭐라고 대답하려면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동생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돈 넣어라라고 표현하죠. 그랬더니만 나중에 그 동생이 다시 어머니하고 짜가지고서는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 큰아들을 몰아내고 작은 아들을 왕위로 세우려고. 그런데 경땅의 사람들이 그 동생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따르지 않고 지금의 이 누구예요? 장공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실패하고 동생은 도망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디다 유폐를 시켜버리죠. 오지에다 유폐를 시키고, 관련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아마 드렸을 겁니다. 무슨 땅이었던가요, 거기가? 유폐시켰던 땅이? 영땅이었던 그 유명한 일화들을 제가 또 어디 보다 보니까는 이 영땅의 부사가 되나요? 영땅의 영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효도를 베풀라라는 의미에서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그때 어머니를 가둘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황천에 이르지 않으면 내가 결코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영땅을 다스리는 그 읍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은 임금한테 선물을, 먹을 걸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이제 임금이 고맙다고 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이제 그 환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환공이 아니라 장공이죠. 장공 맞나요? 지금 헷갈리면 장공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이미 그저 약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황천에 이르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미 약속한 게 내가 맹세한 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고, 그래서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땅을 팠죠. 땅을 파가지고 이게 황천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황천의 효도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지금 이제 정풍이 진행되는데요. 다시 165쪽의 준대로 편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준대로 2장입니다. 1장. 자, 준대로 해요. 준대로 해요. 따를 준자죠. 그 다음에 3자, 잡을 3자입니다. 삼집, 자지, 거해호라. 소매 거자입니다. 삼집, 자지, 거해호라. 무와 그 다음에 미워할 오로 읽으셔야 되죠. 무와 오해 얻은 불첩, 빠를 첩자.
여기서는 빠를 삼자로 참 읽으셔야 되겠네. 빠를 삼. 불삼고엔이라. 자, 큰 길을 따라서 자지거 그대의 소매를 삼집 덥석 잡았노라. 무아 오해 얻은 나를 미워하지 말지어라. 그 다음에 불첩고엔이라. 그 첩자가 아니라 참 불삼. 제가 그저 뭐예요? 얘 친구를 고라고 하는 거 고구가 되는 거죠. 얘 친구를 빨리 버리지 못하니라.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자 주자 역시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음부 위 소기라. 앞주에 보면 첫 번째 줄 저 끝에 보면 음부가 남자에게 버림받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모시에서는 뭐라 하냐면 군자를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합니다. 군자를 생각하는데 야 지금 장공이 도를 잃었기 때문에 장공이 도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 주로 제중의 말을 두루 듣게 돼요. 장공이 도를 잃어서 잃어서 군자가 거처하는데 그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런 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바라면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음분시라 그러면은 일단 빼둡시다. 그죠? 이 보면 준 대로 큰 길이다. 그럼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도읍지의 길이 되는 거죠. 나라의 큰 도읍지의 길을 따르면서 그대의 소매를 잡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군자가 지금 뭐예요? 이제 이런 도가 다 떨어진 이런 나라에 난 더 이상 벼슬자리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덥석 지금 잡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로 좀 남아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 친구는 빨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보면 준대로 해여 삼집 자지 수호라. 무아 추자는 그 추하다라는 추자고 술주자 있는 추자고 같이 쓰는 거죠. 나를 추하게 하지 말지어라. 미워하지 말지어라. 추하다라는 뜻하고 같이 씁니다. 무아 추해어다 불첩호예니라. 자, 큰 길을 따라서 따라가다가 그대의 손을 덥석 잡았노라. 나를 추하다고 말지어라. 이렇게 붙잡고 당신한테 하소연하는 나를 추하다고 하지 말지어라. 좋아하는 일을 빨리 버리지 못하느니라. 좋아하는 일. 이게 음분시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죠? 음분시보다 굳이 남녀간의 그 음분시를 공자가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죠?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장공이 도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인들이 다 떠나니까 장공이 마지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대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친구는 빨리 버리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좀 더 머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이 현인이 하는 말 이미 듣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을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읊은 시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대로 해여 삼집 자지 거해호라. 무아 오해 얻은 불첩 고엔이라 부예라. 준대로 해여 삼집 자지 수해호라. 무아 추해어다 불삼호야니라 부예라. 준대로 2장이라. 자, 오늘 보면은 그 다음에 그죠? 고 이렇게 되죠. 뒤에 어조사 해자는 빼고 다 앞에 있는 걸로.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준대로의 추, 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왈 계명 여자가 말하기를 그죠? 닭이 운다. 여자가 말하기를 닭이 운다고 말한다 라는 뜻인데 이 계명시는요 저 뒤에 있는 제풍 요 뒤에 1- 제풍의 제일 첫 번째 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제풍의 첫 번째 시가 183쪽 한번 보세요. 183쪽에도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닭이 온다. 닭이 오는 것은 새벽 닭이 오는 거죠. 183쪽에 계명시가 있고 정풍에 있는 계명시가 있습니다. 근데 정풍의 계명시는 여왈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더 집어넣었어요. 여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고 두 시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자, 1장에 보면 여왈
계명이언을 사왈 매단 어두울 매자가 되죠. 매단언이라. 원래는 아침 단자입니다. 일단 매단으로 읽고 납시다. 매단언 매단이언이라. 매단이다 매단이언이라. 자흥시야하라 명성유란이언이 장고 날고자 장상 날상자 장고 장상하여 그 다음에 익 주살 익자죠. 익부 오리부자 익부 여한이여다. 여자가 말하기를 닭이 온다 하거늘 닭이 온다 새벽 닭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닭이 온다 하거늘 사 남자가 이제 사다 그러면 선비인데 보통 남편 여자 여하고 사니까 이제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말하기를 아직 뭐예요? 어두운 아침이다. 그러니까 이제 희미하게 밝아오느니라. 아침이 희미하게 밝아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더니만은 자흥시야하라. 그대는 일어나서 밤을 보라.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차 밝아오는 이 새벽을 보라 이런 뜻이. 그대는 일어나서 밤을 보라. 자 명성유라니언이 명성이라면 계명성입니다. 아침에 그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바로 계명성이 되는 거죠. 계명성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재라 그랬다 그랬죠? 명변재 맞나요 이 글자가? 명변재 할 때 재성에도 해당되는데요. 계명성 이른 새벽에 그죠? 계명성이 찬란하니 그죠? 찬란하니 장차 날고 날아서 장차 날고 장차 날아서 그 다음에 주살로 오리와 그 다음 뭐예요? 기러기를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주살할지어다 잡을지어다.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아마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일단 모르는 걸로 한번 봅시다. 부부가 일어나 가지고 새벽같이 지금 일어났죠. 옛날 뭐 농경사회 당연히 새벽처럼 일어나는데 아침에 닭이 온다 하니까는 남편이 그래 새벽이 희미하게 지금 밝아온다. 그랬더니만은 자 이제 남편이 계속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남편이요 이건 지금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거죠. 그대는 일어나서 저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한번 보거라. 계명성이 찬란하니 곧 그죠? 곧 아침이 되면은 먼저 새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서양 속담에서도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줍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어두워지면은 바로 둥지로 들어가고 새벽과 동시에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래서 새벽을 알리는 게 새 종류가 되는 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서 저 새들이 날아오를 것이다. 그때 맞춰가지고 당신은 바로 이제 그 잔치에 쓸 뭐예요? 새를 좀 잡아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지금 매단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자를요 이 단자를 아침 단 했는데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로 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읽을 때 휘한다 라는 말이 있죠. 휘 꺼린다 라는 말인데 이거 누구 말을 꺼리냐면 휘한다 라는 보통 자기 부모의 이름이나 그죠? 부모의 이름 그 다음에 옛날에 성인의 이름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그 비석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전주희 씨 아무개 그죠? 전주희 씨 해놓고 나서 남의 집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 얘기합시다. 여주희 씨 그죠? 여주희 씨 해놓고 본관은 자 보는 여주요 그 다음에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휘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개 이렇게 해서 지비 이렇게 쓸 겁니다.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해놓고 이럴 때 뭐 제 이름에서 뭐 이윤숙이다 그러면은 이윤숙 함부로 부르지 않고 자식이 부른다 그러면은 휘는 윤자 숙자입니다. 그래서 자자 이렇게 붙이죠. 윤자 숙자 이렇게 붙이는데 요새 이제 전화 통화하기 힘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본관은 서로 간에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이자 이렇게 붙여요. 이자 윤자 숙자인데 원래 이거는 법도에 맞는 방식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요즘에 무슨 자는 건 잘 알아들으도록 그래서 직접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자 부는 것 자체가 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유학에서 보면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름을 안 쓰죠.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주발은탕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발과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림금 탕은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니까 그냥 탕 쓰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천자문에 보면 미단수경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안일미자의 미자에다가 그 다음에 단자 수경 누구 숙자
미단수경이리요라고 하는데, 자, 이때 주 발의 발이라고 하면 주나라의 발, 희 발이죠. 다시 말해, 주나라 이 집안은, 주나라 이쪽 집안은 워낙 유명하니까 문왕 같은 경우는 서백창입니다. 서쪽의 으뜸제후로서 이름은 창이 되고, 원래 성이 이제 이 집안은 희씨니까 희창이 되는 거죠. 지금이야 서백창 하지만은 이 문왕, 그 다음에 여기가 주나라를 세운 무왕, 그 다음에 무왕의 동생이 되는 거죠. 동생이 되고, 어쨌든 문왕의 추적, 이렇게 해서 전부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은 누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공이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웠고, 나중에 어린 성왕을 통해서 섭정까지 하신 분인데요. 다 유학에서 얘기하는 성인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의 이름은 휘를 합니다. 자, 단이 되죠. 단인데, 자, 휘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글자는 그냥 써요. 글자는 써놓고 읽는 것은 이렇게 안 써요. 읽는 것을 그냥 어떻게 그냥 미, 뭐, 아무개, 뭐, 이렇게 해서 미, 모,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주, 모. 아무개시, 모시에서 주, 모, 은탕, 그 다음에 미, 모, 숙, 영,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사회야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조선시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공의 이름인 단이 나왔기 때문에 단이라라고 읽지 않고 그냥 아침 조자 있죠? 아침 조자하고 통용해서 조라고 읽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이 안 그래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유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알아둬야 되고. 자, 태조 이성계도 뭐예요? 이름을 바꿨죠? 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은 함부로 이름을 그저 부르면 안 됩니다. 아무개야, 만약에 성계야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을 일반 민간인 신분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란 세력들은 임금의 이름을 그냥 불러대죠. 그러니까 이제 성계라는 이름은 이룰성자에다 개수나무 계자가 하도 많이 쓰니까 나중에 왕위에 오르면서 이름을 뭐냐면은 단으로 바꿔요. 그런데 단도 아침 단자 워낙 많이 쓰니까 우리가 새 아침을 원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단자를 뭐예요? 조자로 쓰죠. 맹꽁이 조자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위에가 좀 이상하다. 조 개념을 해서 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거북조자. 아침 뭐 거북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쓰더라도 이렇게 아예 한자를 대단히 어렵게 쓰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 정조할 때 이전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정조 임금 TV 드라마 할 때. 산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태자가 되는 사람, 세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예 이름을 어렵게 지어버려요. 어렵게 짓는다라는 건 일상적으로 거의 잘 쓰지 않는 이름들을 갖다 씁니다. 그래야만이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조서 쓰거나 뭐 할 때 임금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 같은 데도 과거 시험을 본다. 과거 시험을 볼 때 그 당대 임금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대 그 시대에 그 쭉 이어지는 임금들의 본명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름이 답안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만약에 답안에 들어갔다, 무조건 낙방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또 이게 오해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 같으면은 이 매 단이다라고 하는 것도 매조 이렇게 해서 이 표현했다라는 거 참조 삼아서 보시고요. 네. 그 이제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아까 비석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다 안 쓰고 이게 성 쓰고 그다음에 휘를 쓰고 휘자 쓰고 이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전주 이씨, 네. 그러니까 전주 이, 네. 그다음에 휘 써놓고 무슨 누구 지비 이렇게 써요. 뭐 이 공하고 뒤에다 이제 공이면 공, 이제 그 사람의 직책에 따라서 이제 벼슬직이 있으면 그렇게 써주고, 예, 그렇게 써요. 안 그러면 이씨 쓰거나. 뭐 전주. 아니, 이공 뭐 하고인데 이제 엄격한 집안들은 그렇게 해요. 여기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했냐면은 저기 한글 고비 있죠. 여기 저기 중계동에 보면 한글 고비가 있거든. 거기 보면 휘자를 꼭 썼어요. 대단히 엄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들어가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보통 뒤에 이름도 잘 쓰던가요? 대체 이름은 다 여자들은 그냥 아무게 씨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 이름은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여자 이름은 안 써요. 무슨 아무개 씨로만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일단 전체 한번 보고 다시 봅시다. 익언 가지여든 여자 의지하여 의연 음주하여 여자 해로하리라. 금슬 제어 막불 정호로다. 자, 번론 언이다 그러면 어조사로 해서 굳이 해석 안 하는 거죠. 주살이 더해지거든. 지의 지는 바로 세야죠. 부나 안, 기럭이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리 같은데 그가 다시 말해 주살을 마치거든 이거죠. 주살로 쏘아 맞추거든. 잡았다라는 뜻이죠. 주살로서 새를 잡았거든. 여자 의지하여 그대와 더불어서 마땅하게 하여서, 일단 마땅하다라는 건 맛있게 하여서, 요리를 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요리를 하여서 의연 음주하여, 그 다음에 그 술을 마시면서, 마땅히 술을 마시면서, 맛있게 술을 마시면서 그대와 더불어서 해로하리라. 금슬 제어, 금과 슬이 옆에 있는, 그죠? 옆에 있으니 옆에 있는 금슬까지도 막불 정오리라. 고요하고 좋지 않음이 없도다. 자, 이 내용으로 보자면 원래가 우리가 잔치한다라고 할 때, 지금 맹자 아직 등공편 안 나갔는데 등공편에 보면은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잔치를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잔치를 하지 안 한다, 잔치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 잔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향사례를 하건 무슨 뭐 활쏘기 시합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고 난 뒤에 잔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전체적인 잔치는 대체적으로 제사를 하고 난 뒤에 꼭 잔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지 않으면은 잔치를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의관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가 논어에서도 나오자면 공자가 가끔 새를 쏘아 잡았죠. 이때가 뭐냐면은 집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옛날에 제사는 많이 지냈잖아요. 계절별로 제사 지내야 되고 또 기일 제사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반드시 집에서 잡은 가금류뿐만 아니라 야생의, 그죠? 이 하늘의 기운을 받은 것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요 내용만 보자면은 두 부부가 어떻게 돼요? 두 부부가 아무 일도 아닌데, 야, 우리 둘이 그냥 잔치하고 놀자,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자면 둘이 잔치하고 놀자. 원래 기러기 잡고 오리 잡는 것은 뭐예요? 일단 이날 이 집안에 손님이 오시던가, 그죠? 이제 어떤 손님이 오시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락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잔치하에서 즐긴다라고 하는 손님 접대, 빈객을 접대하기 위해서 잔치하면서 즐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손님도 없죠?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은, 원래 이 선비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에 이렇게 일을 복무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부부끼리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시 손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당연히 오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뒤에 보면은 쏘아 맞춰서 음식을 맛있게, 그러니까 술까지 준비를 했죠. 오리 요리, 새 요리하고 술까지 준비하고 그대와 더불어서 해로하리라. 이때 그대는 뭐 부부가 서로를 일컫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슬까지 옆에 있다니까 부부의 좋은 관계를 우리 보통 금슬이다라고 하는 거죠. 금슬까지 옆에다 갖춰두고 그 다음에 끝까지 서로 간에 같이 이제 백년해로 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원래는 술 마시고 뭐 한다 그러면 손님하고 주인이 서로 간에 즐기는 거죠. 우리가 화락차탐이라고 하는 이 뭐 연락, 그죠? 서로 간에 즐겁게, 그죠? 이 화하면서 이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부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갑시다. 제사 말씀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축에 한국 학생 부분 이 제방은 그 출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게 전부 다 유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벼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선비는 그냥 벼슬하지 않고 죽으면 전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배운다. 출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의 출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방. 지방이요? 예. 그쵸. 기본적인 얘기의 근거에서 쓰는 건데요. 그 사람의 출전이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유학은 끊임없이. 모욕적인 얘기 있더라고요.
왜요? 본인이 써가지고 있는 말이 혼나.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여기. 하지 말라고 내가 학생이 뭐 자기 자, 아버지한테 학생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봅시다. 3장. 자, 지자지레지란 자폐의 그 다음에 줄증자의 증지죠. 줄증 증지며 지자지 순지란 자폐의 문지며 지자지 호지란 자폐의 보지홀이라 해서 그대가 자지레지니까 그대가 레지 오게 한다. 올 것. 그죠? 그대가 오게 한 줄을 알면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와야 할 그대가 그죠? 여기를 꼭 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 올 줄을 안다면은 내가 자폐로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대가 그 다음에 순할 줄을 안다. 순한다라는 것은 따르는 거죠. 순하다. 밑에 이제 해석만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그대가 순할 줄, 따를 줄을 안다. 그러니까 그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와서 그죠? 와서 나를 따르는 것이 레가 되는 거고 순지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가서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가 가서 섬길 줄을 안다면은 그죠? 알게 되면은 자폐로서 문지 그죠? 줄 것이다. 문하는 것은 묻고서는 준다니까 가서 내가 그대가 그죠? 그대가 나중에 나한테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직접 그대를 찾아가서 줄 것이며 지자지 호지란 그대가 좋아할 줄을 안다면 그죠? 그대가 좋아할 줄을 알게 되면 자폐로서 보답하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일단 대략만 보고 그 다음에 이 자폐에 대해서 저 밑에 봅시다. 그 앞줄의 첫 번째는 자폐는 좌우 패옥예니 그죠? 좌우를 옥으로서 장식하는 것이니 상횡활 그 다음에 연이요 이렇게 되죠. 상횡활 아니야 저기 뭐죠? 행인가요? 형이 되고 그 다음에 하계 삼조하여 관이 뭘로 돼 있나요? 빈주로 돼 있나요? 반이 빈주하고 중조지 반의 관일 대조하니 왈우요 그 다음에 말현 이력하여 양단 개예하니 왈충하여 그 다음에 양방 그 다음에 조반에 각현 이록하여 그 다음에 장박이 방하니 왈거요 기말에 각현 일록하여 이어 반벽이 내양하니 왈 그 다음에 황이요 그 다음에 우이 양조로 관주하고 상계 형양단하여 하교 관어 우하여 이 하계어 우 황하니 행즉 형아 그 다음에 뭐예요 촉황이 유성예라 이렇게 해서 소리나게 한다 이렇게 했고 자 이거 그대로 그림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옷에다가 장식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맨 위에다가 뭐냐면 형을 하나 매달죠. 여기에 매달려지는 게 자 형이라라고 하는 옥이 하나 매달려지고 그 다음에 오 구슬로 해서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모나고 가운데 둥글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네모나게 둥글고 한 이 옥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자 이쪽에 있는 것은 거 그죠? 양쪽 중간에 있는 것이 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거가 되는 것이 되고 거라고 하는 옥. 그 다음에 자 가운데로 해서 이제 쭉 줄로 해서 자 연결돼 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매다는 옥이 하나가 있죠. 매다는 이 둥근 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거기에 우라고 했나요? 자 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다시 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냐면 반달처럼 만들었다 그랬죠 아까. 자 반달처럼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드는 것을 자 황이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역시 쭉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달로 똑같이 양쪽에 황이죠. 황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늘어뜨려 가지고 세모 형태 뾰족하게 아까 만들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충아입니다. 충자가 저기 뭐야 뭘 중자 쓰죠? 가운데다 충아 여기 바로 자폐예요. 온갖 옥을 다 섞어 가지고 그 다음에 몸에 어떻게 돼요? 앞에다가 이렇게 차는 거죠. 몸의 앞에다가 늘어뜨려서 이렇게 차는 것이 바로 자폐
자폐에 해당된다. 폐자가 위에가. 자, 이게 자폐라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이 옥들이 값싼 거예요. 저 이거 만들려면, 저 정도 차려면은 대단한 귀족이 아니면 안 되죠. 이거 똑같이 장식은 밑에까지 똑같이 해서 장식하세요. 요게 이제 자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주인공이, 자, 그대가, 자, 오게 할 줄을, 오게 할 줄을, 나를, 아까 그대가 나를 오게 할 줄을 안다면, 그죠? 나를 오게 할 자폐로서 줄 것이고, 그대가 나를 사랑할 줄 안다. 나에게 순종할 줄을 알게 된다면은 내가 자폐로서 줄 것이고, 그대가 나를 좋아함을 알게 된다면, 그죠? 그대가 나를 좋아할 줄을 알게 된다면, 좋아함이 아니라 좋아할 줄을 안다면 이렇게 될까? 그대가 나를 오게 할 줄을 안다면, 그대가 나를 순종할 줄을 안다면, 따를 줄을 안다면, 그 다음에 나를 좋아할 줄을 안다면 내가 자폐로서 보답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주인공의 맨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이 여자하고 이 남자는 신분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그냥? 아직은 낮은데. 아직 낮죠? 필부가 되겠죠. 그죠? 필부입니다. 그래서 둘이 지금 잔치를 하고 또 서로 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오리 잡아서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다 요리를 해서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자의 해석을 따른다면은 어마어마한 옥이 되는 거죠. 형, 거, 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충화 등등의 온갖 옥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필부 정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농사나 짓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옥을 줄 수가 있을까? 없지. 그래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폐를 누가 주는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봤더니, 임금 아니면 저런, 아니면은 대단한 귀족 아니면 안 돼. 경대부 정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의 성우사설,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이익의 성우사설이 뭐냐면은 마침 이 자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시를 읽어봤더니, 그죠? 이 시를 읽어봤더니, 이거 필부인데, 그죠? 사설, 잡스러운 것들 막 이것저것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수필집 같이 쓰는 거죠. 이 성우사설의 자폐라고 하는 이 성우사설 제18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폐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에는 꼭 이런 걸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군자나 선비들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향랑 있죠? 향랑도 자폐의 하나에 속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쪽두리풀이라는 거 아시나요? 쪽두리풀이 아주 그냥 굉장히 보면 향기 진하죠. 그 쪽두리풀이나 그 다음에 난초 같은 향이 진한 있죠. 이 꽃들을 말려가지고 향주머니를 보통 이제 주머니 속에 향주머니를 만들어서 보통 허리에 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꼭 이 옥으로 만드는 자폐가 아니라 보통 이제 향주머니가 아닐까, 향주머니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는 이익의 표현입니다. 저 성우는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는 시의 요 대목만 나오면 참 이렇게 그야말로 필부와 같은 이런 사람이, 그죠? 자기 몸을 정결히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향주머니를 차는 요 부분에 이래서 꼭 3번씩 읽는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는 지금 정나라의 시가 되고, 이미 이때 정나라다 그러면 공자가 논어에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도가 쇠매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나라 군주 세계도를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군주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게 이미 이제 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이미 도가 다 이미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덕을 좋아하는 군주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옛날 사람들이 이래 했다라는 것을 그냥 좀 베풀어서 썼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굳이 이제 더 이상 관직에, 선비로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관직에 나가기가 더 이상 어렵고,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그냥 백년해름에서 즐겁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냥 이 순순하게 풀어놓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성호 이익의 그 표현말 맞더라. 뒤에 보면 자폐라는 걸 꼭 옥으로 하지 않고 향주머니다 그러면은 그죠? 이 이른바 그 어진 부인과 어진 남편이 굳이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잔잔한 모습을 그린 거라라고 보시면은 하등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군자가 한가롭게 그냥 부인과 더불어서 사는 이런 세상 세속의 그 여러 가지 뭐 권력이나 이런 명예에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그 선비의 모습을 그린 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네. 일장에서 네. 그 부인이 응. 지금 닭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는 남편을 깨운다라는 그런 것도 그렇죠. 들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아니 아직 어두워라는 뜻으로 이제 매조라고 네네, 이렇게. 좋으네요. 네, 그랬더니. 아 일어나서 빨리 저 그래. 네. 이런 뜻으로 예, 좋으네요. 그럼 닭이 온다. 당신 빨리빨리 일어나. 그 오늘 지금 밥거리, 아침거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빨리빨리 일어나. 아침거리 준비하니까, 나 조금만 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저 지금 밤을 봐라. 새벽에 지금 훤히 밝아오자. 계명성이 저기 떠 있다. 조금 있으면 새들 날 텐데, 아직 새들이 잠에서 들 깬 새들, 빨리 잡아야 잘 잡을 수 있다. 이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침 준비를 하고, 닭 고기 잡아서 이제 아침 준비하면서, 둘이 반주 곁들여 가면서, 뭐 세상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냥 백년애로나 합시다. 그리고 당신 자 오면은 그죠 이런 거 저런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내가 당신 뭐 항상 뭐예요 자폐 향주머니 내가 선물로 주고 뭐 이게 주고받고 하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그게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시가. 이 장에 네. 분실 제어했을 때 어는 예. 그런 어조사를 어조사도 되고 그냥 이게 말문다라는 거니까 사람 옆에서 이제 말 옆에다 곁에다 어거한다 다스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슬 타면서 이런 뜻으로도 보면 돼요. 금슬을 타면서 지금 여기가 지금 그게 빠져 옆에보다도 그냥 금슬을 타면서 어거한다 이게 조정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금슬을 타면서 그죠 금슬을 타니 금슬 소리가 때로는 고요하기도 하고 그죠 소리가 잘 어울리니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자에서 벗어나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3장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3장에 내지 순지 서로 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이 자 이렇게 올 줄을 그죠? 그대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하여서 올 줄을 알면은 그죠? 그대가 나한테 오면 나는 그대에게 또 향주머니를 줄 것이고 그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르게 된다면은 그죠? 내가 그대에게 직접 가서 내가 당신한테 향주머니를 선물로 줄 것이고 그대가 나를 좋아해서 온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역시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매우 가까운 그 부부 관계이지만 항상 부부간의 그 정을 잃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왈 계명이언을 사왈 매조언이라 자흥시하하라 명성 유란이언이 장고 장상하여 익부 여안이어다 부예라 이건 가지어든 여자 의지하여 의연 음주하여 여자 해로호리라 금슬 제어 막부 정호라 부예라 지 자지 내지란 자폐의 증지며 지 자지 순지란 자폐의 문지며 지 자지 호지란 자폐의 보지호리라 부예라 여왈 계명 3장이라. 그러면은 1장은 운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절로 연결되죠. 사왈매단의 단, 명성유란의 란, 그 다음에 익부여안의 안, 니은이죠? 그 다음에 명하고 뒤에 상하고 할까요? 아니 굳이 그건 내버려 두세요. 예. 그러니까 보통 두 번째로 보통 이제 시가 사은절구시의 형태니까 그래서 사은시니까 그 다음에 2장은 가지의 가, 그죠? 가지의 가, 그 다음에 의지의 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운 맞추려고 가자를 뭐 기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 다음에
음주의 주, 해로의 로, 주, 루, 이게 중국 발음은 같으니까죠. 그 다음에 제어의 호 이렇게 되겠죠. 주로 호. 그 다음에 삼장은 정말 골치 아픈 게요. 제가 하나 이 운통과 관련해서 어차피 좀 하나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지자 레이지엘 레가 있죠. 레이지엘 레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이게 들어가려면은 증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증자를요 협운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협운으로 주자 같은 경우는요 주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음이 치기라 이렇게 돼요. 치기자면 기억 받침이 없으니까 뭐예요 치 이렇게 되겠죠. 중국 발음으로 그죠? 음이 치기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레음은 여기 되고 그 다음에 레는 아까 여기 레 같은 경우는 이 뭐냐면 리 개념으로 레 개념은 리가 되는데 그런데 자 증자를 치로 발음 치나 지가 되겠죠. 이제 즉 우리가 고측자라고 보면은 지나 이렇게 되는데 줄이라고 할 때 줄리자가 뭐가 있느냐면은 줄증자가 줄이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 모시 여기 좀 옛날에 모시 고음서 모시의 옛날 고음 고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죠? 모시의 고음 고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저 증자가 아니라 이자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럼 딱 맞죠. 이렇게까지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자는 굳이 주자는 지금 즉 개념에서 이제 지 개념으로 이렇게 읽지만은 이 모시를 살피던 사람들은 이거는 이자의 잘못이 아닌가. 근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를 굳이 그 운으로 둘린 거죠. 그러니까 레자가 레증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운을 돌린다라고 운 같은 경우도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글자를 바꿔서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지닌 다른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그러냐면은 이 글자죠. 이 글자가 약간 여러 개로 읽는 게 뭐죠? 말씀설, 그 다음에 기쁠열, 달랠새, 또 벗을 주역에서는 탈자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주역 의미로 보면은 서방태가 되잖아요. 그죠? 서방태가 되고 서방태를 아까 우리 뭐냐면 열어놓 아까가 아니라 아는 분들 열어놓호태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기뻐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태방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추, 가을이 되고 추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뻐하는 때예요. 왜? 그동안에 배고팠다가 곡식을 그죠?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쁘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당연히 말씀설자에 설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때 설이라라고 말씀설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글자하고 통하니까 말씀이다라고 할 때 말씀설로 읽고 기쁘다라고 할 때는 기쁠 또 뭐가 있느냐? 열이 있죠. 그러니까 기쁠 열이라라는 발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달랠새자 유세한다라고 할 때 그죠? 유세 이 개념으로 그대로 쓰죠. 유세 그러니까 달랜다라는 말로 세상을 이렇게 유세하는 거. 탈이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곡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벗길 탈자하고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바꿔서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다 나름대로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그 발음들, 글자들을 찾아가지고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증이라고 하는 것도 레하고 운, 협운을 이루려면은 바로 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 이렇게 찾아서 쓴다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레, 이, 이렇게 보면 더 훨씬 낫겠죠. 레, 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 자지, 순지의 순과 잡페이, 문의 문, 그죠? 문. 그 다음에 지, 자지, 호지의 호, 잡페이, 보의 보. 이렇게 되죠. 우예라. 자, 이 내용은 지금 두 부부 간에, 그죠? 부부 간에 금슬 참 좋은 부부가
자, 세파에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뭐야 백년해로 하는 모습을 그려놨고, 제풍은요 제나라의 풍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때는 제나라의 군주가 정치를 참 잘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군주를 깨워요. 여보, 당신 해가면서 있죠. 이미 닭이 온다. 그죠? 조정에 이미 사람들이 다 왔다. 빨리빨리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고, 또 군주도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다른 밤중에 밤늦게 우는 그 풀벌레 소리 듣고 마치 닭이 우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한 시가 있습니다.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여기 여활 계명편은 나라의 이 정치가 완전히 뭐예요? 절단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은둔하는 이 현인을 다룬 것인 반면에, 거기는 이제 군주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같은 닭 우는 소리라 하더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천양지차의 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제 9편입니다. 9편에 보면 유녀동거, 여자가 수레에 같이 탔다 이렇게 돼 있죠. 유녀동거하니 안순순화로다. 아녀 순화, 순임금 순자인데 무궁화 순자라 그랬죠. 순화로다. 아까 무궁화 꽃입니다. 장고 장상하니 폐오 경거로다. 자, 옥경자 다 그 옥들이죠. 종류. 그 다음에 피미 맹강하여 순미 차도호다. 자, 유녀가, 그죠? 여자가 수레를 같이 탔으니 얼굴이 무궁화꽃과 같도다. 장차 날고 장차 나니. 자, 장차 날고, 이제 그래서 여자가 탄 수레가 훨훨 그냥 달려나가는데 아주 가볍게 잘 달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가볍게 잘 달리니 폐옥이 경거로다. 그 여자가 이렇게 차고 있는 폐옥이 아름다운 옥이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름다운 옥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붉은 옥, 뭐 푸른 옥 등등으로 해서 이제 아름답게 치장했도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아름다운 맹강이여 이랬더니, 맹강이여 진실로 아름답고 또한 하나하도다. 도자를 그 도자 썼으니까 도시의 그 세련된 걸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자는 지금 하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가로우면서도 참 우아한 모습으로, 또 한가롭다라는 것도 되고 두루두루 익혀서, 이 한자가 익힐 한자가 되는 거죠. 두루두루 법도를 익혀서 참으로 우아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하다라는 말을. 자, 이 맹강이 누구냐면은, 자, 앞에 지금 아까 그 군주, 정나라 군주로 한번 봅시다. 정나라 군주에 보면은 이 시를 그 모시에서는 자홀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풍자할 자자에다가 그 다음에 홀을 풍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문득 뭐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거기 정나라 군주 세계도에 보면은 홀이 누구냐면은 장공의 아들인, 그죠? 소공이죠. 바로 소공입니다. 그러면은 자, 장공이 거기 그 밑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정나라 소공인 홀이 있고 제위수월이라 돼 있죠. 일단 세계도를 보세요. 제위수월, 그러니까 여러 달 제위했다가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었나요? 여공으로 바뀌었죠. 돌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누구로 바뀌었어요? 4년 돌이 있다가 다시 홀로 또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자미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로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소공, 여공 이 사이 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홀을 풍자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홀이 누구냐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사건도 좀 알아야 되는데, 홀이 소공이 되고 이 사람이 태자였을 때,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니 태자로 있을 때, 어디냐면은 제나라를 도와가지고, 아마 제나라가 전쟁을 치르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큰 공을 세우니까 제나라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딸과 결혼해라. 그래서 맹강이라는 딸하고 결혼을 하도록 그 청해요, 제나라에서. 그랬더니만은 홀이 거절을 합니다. 일단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태자를 사위 삼다보다도 어쨌든 우리 딸을 너한테 시집 보내주마. 그랬더니만은 홀이 지금 이거를 사양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홀이 사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지금 권력이 몇 번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이 맹강을 받아들였더라면은 제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뤘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홀을 지금 풍자하는 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요렇게만 읽으면은 야, 그럼 홀이 왜 그랬을까요? 또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홀이 이미 장가를 갔는데 그때 뭐냐면 진나라 여자인, 그죠? 진나라 여자. 이 진짜는 우리가 옛날에 진짜 대규라고 하는 여자 있었죠? 진땅은 규입니다. 이 진나라 여자하고 이미 장가를 들은 걸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본처가 그 진나라 여자가 있기 때문에 제 나라 여자를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 진나라 여자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후처로, 그죠? 다시 후처로 이렇게 삼으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삼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제 나라의 홀이 크게 공을 세우고도 제 나라에서 이 혼처를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이 대국에 다시 말해 제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후에 뭐냐면 나라가 대단히 어지러워졌다라는 것을 풍자한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무궁화꽃처럼 이쁘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수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태자 홀이, 그죠? 여자를 친형을 갖더라면 이거죠. 같이 차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중국에선 결혼할 때 여자를 집에 가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형하는 겁니다. 친형해서 가는데 아마 이건 상상을 하면서 그 읽은 시거나 아니면은 이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가는 모습을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나라 사람들이 읊은 시거나 이 둘째가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수레를 같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와 함께, 그죠?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얼굴이 무궁화꽃과 같도다. 수레가 가볍게 가는데 여자가 이렇게 그 장식한 그 꾸밈새가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죠? 옥소리가 이렇게 나겠죠? 아, 아름다운 맹강이여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우아하도다. 참 세련되면서도 우아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녀 동행하니 안연순영이로다. 장고 장상하니 폐호 장장이로다. 그 다음에 피미 맹강하여 덕음 불망이로다. 여자가 그저 함께 가니 역시 친형이죠. 뭐 수레를 타고 가는 거. 근데 얼굴이 뭐와 같더라? 역시 무궁화꽃이 활짝 핀 것과 같도다. 무궁화꽃과 같도다. 그 다음에 장고 장상하니, 그죠? 장차 가볍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장고 장상하니까 장차 수레가 이렇게 갈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홀하고 결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저 맹강하고 결혼을 했더라면은 홀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가볍게 어때 앞에 행보가, 그죠? 앞길이 훤하게 잘 열려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을 장에다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 폐옥 장장이로다. 저 아름다운 맹강이여 덕음 무망이로다. 바로 이거예요. 덕음을 잊지 못하겠다. 덕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강이 그만큼 또 현숙한 여자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현숙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더라면 정나라가 그렇게까지 어지럽지 않을 텐데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담고 정나라 사람들이 풍자한시라, 이렇게 읽으시면은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장고 장상, 장고 장상 양쪽 두 구절에다 거듭거듭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와 같이 이 맹강하고 결혼을 했다라면은 앞날이 어떻게 돼요? 이 날뜻이, 그죠? 앞길이 훤히 잘 튀었을 텐데 어찌 결혼을 같이 하지 않았는고. 덕음 잊지 못하겠도다. 우리는 그 맹강을 잊지 못하겠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역사적 사건도 같이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유녀 동거하니 안녀 순화로다. 장고 장상하니 폐옥 경거로다. 순미 맹강 순미 차도로다. 부예라. 유녀 동행하니 안여 순영이로다. 장고 장상하니 폐호 장장이로다. 피미 맹강이여 덕음 불망이로다. 유녀 동거 2장이라. 자, 1장 보면은 동거의 거, 동거의 거, 순화의 화, 그 다음에 경거의 거, 그 다음에
도 이렇게 되겠죠. 순미 차도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화 같은 경우는 뭐 방무의 꽃다대에서 이럴 때 심지어 부라고도 이렇게 읽기도 해요. 어쨌든 뭐 받침 없는 걸로 돌리고, 그 다음에 2장은 쉽죠. 행, 영, 상, 장, 강, 망. 행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항 이렇게도 읽기도 하죠. 그래서 항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산유, 부소, 2장. 산에는 뭐가 있다? 부소가 있더라 하는데, 부소는 키가 작은 나무, 소목을 지금 가리키는데요. 밑에 뭐 주석을 보면 부서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작은 나무입니다. 산유, 부소묘, 습유, 화화, 언을, 불견, 자도요, 내견, 광저와. 자, 산에는 부소가 있으며 습지에는, 다시 말해 산에는 부소나무가 있고 습지에는 연꽃이 있거늘. 부소나무 산에는 그저 있거늘 그대는 자도를 보지 못하고 이에 미치광이를 보는가? 자, 산에 작은 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습지에는 연꽃이 있더라. 원래 연꽃은 깨끗하고 그죠?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해 피어나는 거의 군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저 아래쪽에는 군자가 있고 습지, 다시 말해서 군자, 대접받아야 될 군자가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고, 조그마한 저 소목, 그죠? 조그마한 저 부소화가 높은 산 위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가 군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인배가 저 윗자리에 있고 군자는 저 아랫자리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대는 자도를 보지 못해. 자도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자도. 아직 맹자 공부하신 분이 없나요? 맹자 2루편에 보면은 뭐가 나냐면 저 귀 잘 듣는 사람 위 사광, 그죠? 사광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도. 자도다 그러면은 최고의 미남을 가리킵니다. 자도를 알지 못하면, 자도를 보고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뭐가 없다? 맹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눈도 없다 그랬어요. 무목이. 자도를 보고, 그죠? 자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눈도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최고의 미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군자를 표현하겠죠. 꼭 자도라기보다도 아까 이제 그 미남보다도 그야말로 군자 중에 군자 중에 군자를 보지 못하고 저 하필이면은 미치광이를 보겠는가 이건데요. 지금 이때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면 지금 이것도 모시에서는 역시 태자호를 풍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서는 실제적으로는 그죠?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자, 이 정치를 잘 못하고 지금 태자가 홀이 나중에 소공이 되는데 주로 누구의 말을 주로 듣냐면 아까 재중이라는 사람 말을 듣는 거죠. 재중에 의해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도라라고 하는 것은 현인 군자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저 하필이면 저 미치광이 그저 재중의 말만을 듣는가, 아마 이런 말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산유부소 습유화하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르게 표현해서 산유 교송이며 습유 유룡이언을 불견 자충이요 불견 교동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산에는 교송이다 그러면 높은 나무가 있죠. 높은 소나무, 그러니까 우뚝 솟은 소나무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산에는 우뚝 솟은 소나무가 있고 습지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유룡인데요. 유룡이 여러분들 역귀풀 아시나요? 역귀. 그 붉은색 그 꽃 피고 줄기도 붉고 그 다음에 이 줄기에는 가시가 있는 거 역귀인데요. 여기서 좀 유룡이 되니까 거기선 뭐라고 되냐면 저쪽에 보면은 거기 제가 해석을 마육이라 그랬는데 마요라고, 역귀는 마요라고 읽으세요. 마요. 마료. 그러니까 말역귀라고 하는 것. 보통 이 습지에서 물가에서 많이 나요. 저 역귀가 약간 뭐가 있냐면은 그 독소가 있어가지고
혹시 물고기 잡을 때 옛날 사람들 엽기풀 쫙 훑어가지고 있죠. 물에다 쫙 뿌리면은 순간적으로 그 물고기들이 기절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물고기 잡는데도 쓰입니다.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손 안 다치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지금 제대로 있는 거죠. 산에는 당연히 우뚝 솟은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습지에는 그러한 말렵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군자는 군자로서 대접받고, 소인은 당연히 아랫자리에서 군자를 이렇게 존숭을 하고 군자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고, 어찌 그래서 자충을 보지 못하고 저 교활한 아이를 보는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는 홀이었을 때는 그저 태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공이었을 때 이때 그 소공을 자도하고 자충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미치광이가 누구냐면은 아까 누구예요? 돌이죠. 돌. 두 번째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 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호를 보더라도 소공은 그나마 괜찮고 여공은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 해서 여공 돌입니다. 그래서 이 미치광이를 보통 교동, 뒤에 보면은 저 교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가 나오는데, 교동시에. 그래서 이 홀과, 그러니까 소공과 여공을 빗대 가지고 하는 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도와 자충은 홀이 되고 미치광이는 누가 되느냐면은 돌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홀 당시, 소공 당시에, 지금 여기 신화 개념으로 표현하니까 자도와 그 자충이라고 하는 것은 홀이 되고, 하필이면은 저기 아까 자도와 자충은 이럴 때면 현인으로 보는 게 낫겠죠. 현인 군자 해당되고, 미치광이다 그러면은 재중. 왜 하필이면 재중 같은 사람을 쓰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자 놔두고 좋은 군자 다 버려두고, 왜냐하면 요 시가 지금 누구 저 뒤로 이어지느냐면은, 자, 홀이 아까 지금 장가가라는 맹강한테는 안 가고, 그 다음에 여활계명편에, 그죠? 여활계명편에 현인군자가 지금 은둔해서 부부와 그냥 오손도손 사는 이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숨게 만들고, 하필이면 저 재중 같은 사람을 쓰느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그 윗자리에 있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찌 말렵기 같은 사람이나 쓰고, 저 부소 같은 저 조그마한 나무를 저 높은 곳에다 올려놨는가를 풍자한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유 부소며 습유 하와언을 불견 자도요 내견 광저와 흥예라. 산유 교송이며 습유 유룡이언을 불견 자충이요 내견 교동과 흥예라 산유부소 이장이라. 자, 앞에 이 자연을 들어서 뒤에를 그 흥기시킨 거죠. 첫 번째 장은 소화, 그 다음에 도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송, 용, 충, 동 그대로 가네요. 예, 이용원으로.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